한 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순서. 오늘도 표준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산시가 올해 착공하겠다고 밝힌 대저대교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서요. 정말 완전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네,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부산시 입장인데 또 문화재청은 조금 더 냉정해서 어떻든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저대교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태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부산시가 문화재청에 대저대교의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 변경 신청안을 냈습니다. 말이 긴데 쉽게 말해 철새 도래지가 가까운데 다리를 놓겠다라는 계획안을 제출한 거죠. 이걸 놓고 문화재청이 지난달 27일 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했는데 위원 14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 결과 부결된 겁니다. 조건부 의결이 아니라 좀 보완해라 이런 게 아니라 부결, 즉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완전히 안 된다고 부결했으니까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일단 부산시는 철새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서 환경영향평가까지는 통과했으니까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다. 원점으로까지 다시 갈 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직접 담당 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점은 아니고 저희들 7년간 환경영향 평가하면서 대체 서식지라든지 교량 형식 변경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고 저걸 보완해야 될 사항을 하여튼 검토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대로면 올해 안에 다시 보완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화재청은 향후 일정은 부산시가 알아서 할 일이다. 문화재청이 보완이나 수정을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하라는 조건부 의결이 아니라 안 된다는 부결이니까 더 이상 문화재청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환경단체들이 부산시의 원안대로면 절대 통과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걸 감안하면 안 된다는 쪽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즉 지난해 부산시가 환경청 등 합동조사단이 내놓은 대안 4가지를 다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지금의 원안을 고집했는데 이 원안대로면 건설이 안 된다는 의견인 셈이니까 결국 다시 원점이 아니냐는 거죠. 환경단체 이야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시 계획대로 가서는 안 된다. 낙동강 문화재 보호구역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이 지금 났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부산시가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답답한 건 서부 상권 주민들과 기업들인데요. 실제로 지역 기업들은 교통난이 심하다 보니 젊은 직원들이 안 온다. 그래서 직원 구하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이 대저대교다라고 이야기해 온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원점으로 돌아간 거니까 출퇴근에만 3시간 이상 걸리는 강서권 기업들로서는 직원 구하는 게 기술 개발, 시장 개척보다 더 어렵다는 하소연. 앞으로도 또 한 10년 더 계속되지 않을까 걱정부터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부산이 품고 있는 철새 도래지나 낙동강의 환경을 우리 세대에 반드시 살리고 보존해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녹산공단 등을 오가는 교통난을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감소로 결국 부산의 도시 소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솔로몬의 해법이 정말 필요한 시기라는 것도 역시 분명합니다. 거버넌스를 통한 부산시의 노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시가 발전을 위해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몇 가지가 좀 너무 부풀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야심차게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걸 조금 포장을 너무 크게 해놔서 보는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부산시 지난주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산업부 지원과 함께 부산시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산업부에서 전국 5개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화단지, 그러니까 소부장 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각 415억 원씩을 지원한다고 한 겁니다. 부산에도 415억 원이 지원되는데 부산시가 여기에 의욕적으로 돈도 더 보태서 덩치를 확고하게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담당 국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200억 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의무 매칭 비율은 30% 60억입니다. 하지만 시가 선제적으로 이 공공팹2를
마중물로 삼기 위해서 50%의 매칭을 통해서 약 400억 원 정도의 클린룸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설명이 좀 어려웠는데 간단하게 하자면 부산시가 예산 200억 원을 더 보태서 클린룸이라고 반도체 만드는 설비를 공공에서 지어서 기업체들에게 테스트 베드, 그러니까 상용화 시도 단계에서 실증을 할 수 있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참 좋은데 부산시 발표 내용에 인력 양성 부문에만 1,093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몽땅 인력 양성에만 쏟아부어도 678억 원이 비는데 그럼 이 돈은 누가 내나 물어보니까 기존에 하던 1,000억 원대 사업에 그냥 이번에는 지원금 15억 원을 더한 거였습니다. 굳이 기존 사업까지 포함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시도인데 물론 관련 사업도 참고 삼아 넣는 건 좋지만 배보다 배꼽이 커 보이는 발표 내용에 듣는 사람이 좀 의아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과대 포장 문제는 지난 6월 발표된 교육발전특구 때도 똑같았는데요. 특구별로 나오는 예산은 정작 100억 원 내외인데 라이즈 사업에 글로컬 대학까지 다 합치니까 3년 동안 3조 9천억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만큼 새로 다 투입이 되나 하고 오해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욕이 넘치는 건 좋고 또 연관 있는 사업들을 함께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너무 과대 포장으로 가버리면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조금 힘을 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일 열심히 해서 예산 많이 챙겨오고 또 적절한 곳에 잘 투입해서 지역 발전 이끌어내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또 너무 과대 포장되면 안 되겠죠. 과자 포장에도 질소 좀 줄이자는 시대인데 성과 발표에도 포장을 조금씩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표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